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엑스포는 교황청에서도 눈여겨보는 행사인데 단순한 경제 논리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CPBC 뉴스가 알아봅니다. 오는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37차 세계 청년대회 WID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봉사자가 참여할 예정인데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인 봉사자 모임을 취재했습니다. 오는 주일은 6.25 전쟁일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분단의 긴 시간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관련 교육 영상과 함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까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인류의 화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세계박람회, 엑스포는 교황청에서도 주목하는 행사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경쟁 PT 현장입니다. 한국은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가수 싸이가 현장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어 부산 엑스포 마스터 플랜을 총괄한 진양교 홍익대 교수, 교육 소외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온 이수인 에누마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표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은 이미 엑스포 유치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경쟁 PT의 열기는 다음 날 개최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까지 이어졌습니다. 리셉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PT가 인상적이고 환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일궜다며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엑스포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산의 경쟁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특히 로마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바티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것도 2025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청은 유치 도시와 별개로 엑스포를 주목합니다. 엑스포는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인류의 연대와 화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엑스포에 교황청 전시관이 등장한 건 비오 9세 전 교황 때입니다. 비오 9세 교황은 1846년부터 1878년까지 재위했습니다. 1회 엑스포로 알려진 1851년 런던 엑스포부터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부의 불평등 문제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인간 형제애와 문화 종교 간 대화 촉진을 주제로 전시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효과가 아닌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교황청이 엑스포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오는 8월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제37차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WID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르투갈 가톨릭교회는 전 세계 200만 명의 젊은이들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데요. 국내에서도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인 봉사자가 참여하는 만큼 처음으로 한국인 봉사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세계 청년대회 십자가가 포르투갈 산타렌 교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 성화를 봉송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십자가를 맞이하는 교구 성직자들은 서둘러 가자는 의미의 주제곡 아프레사누아를 합창하고 대회 주역이 될 젊은이들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Sim, e é muito bom saber que este evento está muito perto da minha casa e do meu país e que posso participar num evento tão grande como a Jornada Mundial da Juventude.
E a Brigadeira Torres Novas está a receber os símbolos agora, tem sido um momento de muita alegria, muita adesão, cheios de boa disposição, muita gente a mostrar a vontade que é de viver este momento único deste Natal. 아프레사누아는 한국 교회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처럼. 세계 청년대회 참가를 앞둔 봉사자들이 지난 17일과 18일 서울대교구 영성센터에 모인 겁니다. 현재까지 등록한 한국인 봉사자는 30명 정도.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봉사자로 참여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모임도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AYD를 처음에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청년 대회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성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안에서 잘 경험할 수 없는. 한자리에 모여 친교를 나눈 봉사자들은 세계 청년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깜짝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정 대주교는 봉사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축복한 묵주를 나눠주는 등 아낌없는 격려를 전했습니다.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서로 다른 어떤 배경과 생각과 또 언어와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신앙으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그 하느님 체험으로 이렇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이러한 봉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말하자면 청년 리더로 성장하는 데에도 큰 어떤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도 정 대주교의 방문에 힘을 얻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저희 교구랑 또 달라가지고 저희는 의정부 교구여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 그래도 축복도 주시고 저희 WYD 가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준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동료들이 생겼고 또 나중에 이것을 같이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저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은 서로와 한국교회의 열띤 응원 속에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로 떠날 무한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리스본 아프레사누아! CPBC 박예슬입니다. 오는 주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인데요. 분단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기획하고 저희 CPBC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윤재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피스파일 분단을 넘어서입니다. 정전체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대표 없이 유엔군과 중국군 그리고 북한의 3자 대면만으로 정전협정을 맺으며 막을 내립니다. 정전협정 이후 70년, 우리는 왜 지금도 전쟁을 끝내길 바라고 또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사실 정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것이며 종전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반도에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정전체제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단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분단은 군사문화를 빠르게 뿌리내리게 했고 병영 국가체제를 거치며 국가폭력이 계속해서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의심하고 또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기고 없애려는 마음이 분단의 마음, 그 분단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한반도의 분열은 이제 남과 북을 넘어서 지역과 세대, 계층, 성별 간의 갈등뿐 아니라 노인과 여성, 외국인 혐오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 문제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무려 70년이 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평화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정전체제의 불신과 미움 강요,
불안, 안보 우선 이런 비복음적인 문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분단을 벗어나는 것은 정치나 국제 질서가 변하는 것 이전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1953년 정전협정의 본래 취지는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와 무력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 이는 정전이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종전과 평화체제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영상은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분단은 우리 마음을 어둡고 완고하게 만들며 미움과 폭력을 낳았지만 우리가 무감각한 마음을 일깨우고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할 때 한반도와 우리 일상에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가 자리할 수 있을 겁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교육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는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두 위원장 주교들은 담화에서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고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공동담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는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주교들의 간곡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교회의 민화위원장 김주영 주교와 정평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발표한 공동담화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입니다. 콜로새서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신자들의 마음, 더 나아가 한반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주교들은 또다시 남북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한미 군사훈련이 바로 그 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걱정하면서 전쟁의 위기마저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은 군사적 위기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주교들은 전쟁을 예방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면 진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신뢰를 통해 참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인 2월 24일을 슬픈 기념일이라고 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인용한 두 주교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협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교들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7월 27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미사가 봉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듯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